오늘의 주인공은 20만원 후반대의 가성비 빔 프로젝터로 알려진 WZCO4의 빔 프로젝터를 준비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너무 저렴한 빔 프로젝터는 웬만하면 피하셨으면 하는데요. 그 이유를 테스트와 함께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합리적 구매를 위해 발에 불나게 뛰는 남자 발품남입니다. 오늘은 FHD급 빔 프로젝터를 준비했는데요. 가격은 28만원대부터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안드로이드나 와이파이, 내장 메모리 등을 추가한다면 최대 35만원에 구매가 가능하네요. 제가 구매한 모델은 WZCO-H1입니다. 이 제품 스펙시트만 놓고 본다면 정말 가성비 좋아 보이는데요. 하지만 실사용을 해보니 아쉬운 점이 여러 곳에서 보였습니다. 어떤 부분이 아쉬웠는지 외관부터 성능까지 빠르지만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출발해 보시죠. 먼저 언박싱을 해봤는데요. 기본 구성품으로는 본체, 설명서, 전원 케이블, HDMI 케이블, AV 케이블, 리모컨 등 다양한 구성품이 제공됩니다. 그리고 특이하게도 3D 안경이 2개가 제공되는데요. 이건 뭐 딱히 쓸 일은 없을 것 같네요. 다음으로 본체를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제품의 무게는 1.7kg으로 가볍고 사이즈도 꽤나 컴팩트하게 나왔습니다. 제품 전면에는 램프가 위치해 있고 불투명 플라스틱 마개도 함께 제공이 되네요. 초점은 수동 초점 방식으로 렌즈 바로 옆에 다이얼을 돌려서 맞춰주면 됩니다. 상단에는 LED 터치식 조작부가 위치해 있는데요. 위아래와 메뉴, 포트 변경, 재생 멈춤 등의 간단한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단을 보면 먼저 앞쪽에 수동으로 높이 조절을 할 수 있는 나사가 제공되고요. 하단 중앙에는 프로젝터 거치대를 연결할 수 있는 4개의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다음으로 후면에는 전원 케이블 단자와 리모컨 수신구가 있고요. 좌측에는 연결 단자가 제공되는데요. USB-A와 HDMI 포트 2개, AV와 헤드셋 단자, 마이크로 SD카드 슬롯이 제공되네요. 오른쪽에는 탈부착이 가능한 먼지 필터도 제공됩니다. 여기까지는 특별한 기능 없이 가격 대비 알찬 기능들을 잘 넣어준 것 같습니다. 기본 조작은 리모컨이나 제품 상단의 터치패드로 조작이 가능합니다. 안드로이드 내장 모델을 선택하면 부팅 시 안드로이드 시스템이 작동하는데요. 언어를 한국어로 설정하고 나면 한국어로 조작도 가능합니다. 와이파이 내장 모델이라면 와이파이나 블루투스 설정도 가능하고요. 또한 기본 설정에 가면 출력되는 방향을 바꾸는 프로젝션 모드나 최대 50도까지 각도를 틀어서 조정할 수 있는 수동 키스톤 모드, 4포인트의 키스톤 디지털 줌 기능도 제공이 되네요. 이 제품은 안드로이드 내장 모델이지만 아무래도 기본 UI가 좀 불편했는데요. 갤럭시 스마트폰 이용자라면 되도록 C2 HDMI 케이블을 통해서 스마트폰과 연결하여 사용하시거나 미러링 또는 미스틱 같은 스마트 스틱을 이용하시는 게 더욱 활용도가 높을 것 같습니다. 저는 대부분 유선 연결을 통해서 삼성 덱스를 활용하여 사용했습니다. 프로젝터는 5만 시간의 수명을 제공하는 프로젝터가 탑재되었고요. CPU는 쿼드코어의 ARM A35, 그리고 램은 1GB가 제공되네요. 해상도는 FHD가 지원되고요. 밝기는 최대 7000 루멘을 지원하네요. 스펙시트상 밝기는 실제와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밝은 대낮과 저녁에 직접 시청을 해봤습니다. 물론 밤에는 꽤 깔끔한 시청이 가능했지만 낮에는 흐릿한 화질로 시청하기는 많이 불편했습니다. 특히나 야외에서 본다면 거의 사용하지 못할 밝기라고 보여지네요. 그리고 명암비나 생명력 스펙 또한 가성비 모델의 경우에는 스펙과 실제 사양이 다른 경우가 많아서 실사용을 해보면 크게 의미 있는 수치는 아닌 듯 합니다. 그리고 내장된 6W의 스피커를 지원하는데요. 실제 음질도 많이 아쉬웠습니다. 만약 업무용 PT 용도로 쓴다면 들을만한 음질이겠지만 게임이나 영화 등 음질이 중요한 컨텐츠를 시청한다면 많이 불만족스러울 것 같습니다. 화면은 최대 300인치를 지원하는데요. 다만 집에서는 5m 이상 떨어지기가 힘들어서 100인치 정도가 최대였습니다.
따라서 가정집이 정말 넓은 곳이 아니라면 100인치 이상 거리를 두기는 힘들 것 같고요. 게다가 100인치가 넘어가면 FHD 화질이기 때문에 화질 저하도 심할 테고 말이죠. 이 제품을 추천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소음입니다. 먼저 소음을 직접 들어보시죠. 제품을 작동시키면 45에서 50dB 사이의 소음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데요. 이게 영상과 함께 시청하면 소리가 많이 거슬립니다. 물론 빔 프로젝터와 거리가 떨어진 상태에서 듣는다면 소음이 좀 줄어들 수는 있지만 가정집에서 사용할 때는 어디에 두어도 엄청 멀리 둘 수 있는 환경은 아니기 때문에 신경 쓰일 만한 소음 수준입니다. 따라서 영상을 시청할 때는 볼륨을 평소보다 더 많이 올리게 되는데요. 거기에 내부 스피커를 사용한다면 스피커의 음질도 좋지 않기 때문에 영상을 쾌적하게 볼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물론 저는 C2 HDMI 케이블을 스마트폰과 연결하여 자주 사용을 했는데요. 그렇게 되면 무선 이어폰을 꽂을 수가 있어서 소음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됐습니다. 다만 무선 이어폰을 사용할 때는 더 큰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제품의 사양이 높지가 않다 보니 출력되는 영상에 딜레이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리가 먼저 들리고 0.5초 뒤에 영상이 따라오게 되는데요. 싱크가 맞지 않아서 전쟁 영화 한 편 봤는데 누가 총을 쏘고 맞는 건지 헷갈리면서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방법을 찾자면 헤드셋 단자를 통해서 외부 스피커를 연결하면 되지만 그렇게까지 할 열정이라면 좀 더 높은 급의 빔 프로젝터를 구매하시지 않을까 싶네요. 자, 이 제품을 사용해보며 느낀 장단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2주 이상 사용해보면서 총평을 하는데 이 제품은 3-4일 정도밖에 사용하지 못했는데요. 아무래도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다 보니 사용 빈도가 낮아지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은 특수한 용도로 사용하실 분들만 구매하는 걸 권장드립니다. 예를 들면 비교적 넓은 공간인 사무실에서 강의나 회의 목적으로 가성비 제품을 찾는다거나 물리적으로 TV를 놓기 힘든 좁은 공간에서 가볍게 영상을 시청하려는 분들께만 말이죠. 가정집이나 캠핑 등의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대부분 불만족스러울 것 같습니다. 야간이 아니라면 밝기 많이 아쉽고요. 내부 스피커의 음질도 아쉽고 무엇보다 소음이 많이 발생됩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폰과의 연결 시에 영상 딜레이까지 발생하니까요. 대부분은 평소 TV를 보다가 가끔 특별한 날 빔 프로젝터를 쓰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빔 프로젝터의 장점을 크게 살리지는 못하는 제품이다 보니 이 빔 프로젝터로 시청을 하다 보면 그냥 TV로 보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 때도 많았습니다. 결론은 빔 프로젝터는 가성비보다는 좀 더 높은 사양의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후기는 제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참고로만 봐주시고요. 용도에 따라서는 이 제품을 만족하면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영상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도 합리적인 구매하시기를 바라며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득템하세요.